어제부터 정부가 집값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거래가 늘어나는 가을 이사철이 돼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LTV, DTI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10%가 늘어나면 얼마나 대출을 받는데 늘어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는 1금융권, 2금융권 관계없이 네. LTV는 70%, DTI는 60%를 이제 예. 적용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LTV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요. 네. 종전에는 이제 은행 대출이 이제 50%를 적용받아서 2억 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70%가 적용이 되니까 3억 5천만 원까지 3억 5천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일단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DTI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서울 지역에서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요. 네. 그동안에 이제 50%를 적용받았죠. 그러면은 총부채 연간 그 원리금 이자 상환액이 2,500만 원을 넘어섰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는 60%가 적용이 되니까 예. 3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말하자면 5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자, 5억을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5천이면 일단 집을 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소득을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좀 전화 문의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화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예, 예. 막상 이제 창구에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 휴가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LTV가 이금융권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추가적으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느냐? 예. 또 그리고 대출을 이제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쪽에 문의가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DTI와 LTV를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한 이유는 뭐 부동산 거래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좀 많았던 거로 지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매 어떻습니까? 매매 분위기는 지금 현재로서 좀 한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한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로 전세 재계약을 앞둔 무주택 세입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주택자들은 뭐 집을 투자재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달 한 중순 이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내 집이 또 전세 계약이 누군가는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새 집을 장만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마 효과는 이달 말 정도 되면은 이달 어느 정도 말. 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미리 반영하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2, 3천만 원 정도 한 예. 달 전에 비해서 오른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오르고 있고요. 예. 자, 좀 구체적으로 뭐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 봐야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아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좀 돼야 이 시점을 딱 보면 통계적으로나 이제 이 정도면 뭐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마 가을 한 10월 정도 되면은 10월이요?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분명히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DTI나 LTV는 일종의 금융 빗장이거든요. 네. 이 문턱을 낮추면은 어떻게 보면 유효 수요를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럼 시장 참여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DTI, LTV가 워낙 부동산 정책 일종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풀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2010년도에 이제 DTI가 풀렸었을 때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었군요. 예, 그때 보더라도 이제 좀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거래는 늘어나더라도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주택 시장의 주력 수요층이 베이비 부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베이비 부머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없어요. 예. 상가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파트에서 상가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러면 아무래도 수요층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헌 집보다는 새 집을 장만하겠다는 겁니다. 예. DTI LTV를 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 집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도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LTV나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요자들의 취향이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봤을 때는 네. 거래는 분명히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 가격 상승세는 거래량만큼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 인위적으로 늘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30, 40대들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에 있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전재산을 들여서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근본적인 대책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 만성적인 유효 수요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백을 메울 것이냐 하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30대 88만 원 받아서 과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은 이제 그 30대들의 구매력을 늘리는 거죠. 예. 집을 산다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예. 안정적인 일자리나 소득이 담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도 경제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말씀해주신 인위적인 대책보다는 좀 근본적인 대책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LTV가 완화가 되면 금융권의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제일금융권으로 좀 이자가 싼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모 어느 정도로 많이 갈아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LTV가 한 70% 정도로 적용을 하면은 예. 기존에 지금 이금융권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한 9조 원 정도가 9조 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가 싸죠. 네. 지금 1금융권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3.6% 정도가 됩니다. 예. 연간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금융권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만약에 이제 3억 정도를 이제 집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이제 2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자가 그 이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한 23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한 달로 친다면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고 20만 원 정도 20만 되겠죠. 정도. 뭐. 예. 그리고 5억짜리를 감안해 보면은 이금융권보다 한 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옮겨가려는 어떤 그런 수요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옮겨 타고 싶어도 한도가 되지 않아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LTV랑 DTI의 완화, 빚을 내서 사실 집을 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실제로 거래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로 부채를 마련해서 집을 사기 시작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이제 복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우려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는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제라는 것은 항상 양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양이 있으면 이제 음이 있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크나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 조정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 인위적인 부분이었다. 이게 일단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박원갑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